역시 세월호 얘기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길라임이란 가명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 비밀 처방 계속 받았는데 미용주사 같습니다. 물론 60대가 된 여성이 글쎄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글쎄 숫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자, 세월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손수 변호사님. 네. 세월호 당시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의문이 나오는데 이거 설명이 안 되니까 계속 주사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혹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더더욱 약물 관련해가지고 주사 관련한 의혹까지 더더욱 이제 더해지고 있는데요. 네. 한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이제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네. 청와대로 출장을 갔다. 그리고 그렇게 출장을 간 기록을 국군 수도병원에 남겨놓는데 검찰이 그 출장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YTN 보도도 일단 청와대나 군 당국은 출입 기록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군에서 나가게 되면 어디 간다고 항전지를 쓰고 네. 반드시 쓰게 돼 있는데 그 기록이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청와대 의무실에 간호장교가 늘 근무를 하는데 뭐 굳이 갈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국방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무시로 청와대를 마음대로 프리패스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청와대는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기록이 없다면서 절대 온 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가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출입 기록만으로는 이제 해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앵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최순실 씨는 뭐 매주마다 왔다 갔다 했던 네. 거고, 그다음에 그 부속실 관계자가 네. 청와대 차를 이용해서 외부 손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 전혀 기록이 안 남으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청와대 안에 의무실장이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로부터 파견 나온 간호장교가 있는데 왜 굳이 수도병원에 있는 간호장교를 불러왔을까라는 네. 이 의문점이 있으니까 아마 저런 보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려면 저 간호장교에 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굳이 뭐 개연성을 하나 따지면 애초에 있었던 간호장교가 있었는데 네. 복무기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갔고 그 간호장교만 특정해서 아마 청와대에서 필요로 해서 불렀을 가능성이 마지막 하나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저 국군 수도병원은 우리 육해공군이 통합해서 하는 병원인데 병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방에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수도병원인데요. 네. 원래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청와대 바로 옆에 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그런 건데.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네. 그쪽 자리죠? 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고 그게 기무사로 쓰이다가. 청동 네, 맞습니다. 쪽에?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의 건강을 체크하는 거는 군 의무기관이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육군이라든지 그런 해군의 의무기관이 굉장히 센데. 네. 우리는 저거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이제 밖에 아까 좀 얘기하셨는데, 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싶고, 사람 좀 만나고 싶은데, 호텔 나오면 다 공개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용했던 게 안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가를 너무 이용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안가에서 이제 서거가 하고 그랬는데, 안가도 없애고 수도병원도 없애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동선이 길어지고 하는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사건을 보면서 간호장교가 왔다 안 왔다. 간호장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오면 주사를 잘라줘야 돼요. 주사 놓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일 텐데 이게 참 너무 민주화를 한다고 해서 네. 이 모든 사회에서는 조금 이렇게 편의시설이 필요한데 그걸 다 없애놓으니까 지금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는 게 저런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김상만 씨, 이제 전 대통령 자문의로 지정이 돼 있었고 주치의도 모르는 가운데 됐기 때문에 뭔가 석연치 않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배우 하지원 씨가 등장하는 그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에 대한 가명을 쓰면서 예약했던 그 병원에 근무했던 그 의사입니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요. 뭐 결국 저쪽에서는 별 문제 없었다는 건데 주치의들은 저희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 기록들 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 난 전혀 몰랐다. 본 적도 없었다. 이런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손수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네. 거짓말을 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처음에 김상만 전 자문의가 이병석 전 주치의가 동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전혀 본 적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자 말을 바꿉니다. 이병석 병원장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그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은 이제 함께 동석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서창석 전 주치의가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 원장이, 즉 김상만 그 전 자문의가 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제 청와대를 들락거렸고 또한 또 자문의사인지조차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의무실에 가면 진료 기록이 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초대 의무실장이 있는데요. 김원호 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상만 자문의를 본 적도 없고 의무 기록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김상만 자문의와 전 주치의 그리고 또 청와대 의무실장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하지원 씨가 오늘 마침 또 제작 발표하면서 카메라 앞에 섰거든요. 자신이 5년 전에 연기했던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의 그 주인공 이름이 결국 대통령의 가명으로 쓰였다. 글쎄요, 배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작 발표를 직접 가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길라임 씨. 부담도 되실 것 같고 어떠세요? 사실 저도 저녁을 먹으면서 길라임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거를 보고 사실 좀 놀랐고요.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는 캐릭터인데, 네. 한재인을 더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네. 예. 한재인은 네, 쓰지 마세요. 갑자기 무슨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다 뭐다 해가지고 그 중에 하지원 씨 이름도 이제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도 많이 마음의 슬픔이 크실 텐데 저도 같이 큰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런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저도 참 이러려고 오늘 목숨건연의 사회를 보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인데. 네, 저는 저걸 보면서 지금 대통령을 뜻하는 사람 이름으로 길라임이 쓰였다는 게 희화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치료를 했니 안 했니를 놓고 몇 명의 의사들이 서로 이제 갑론을박하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경호에 미쓰고 어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병원이 대통령을 딱 하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 노출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가 잘못돼가지고 민간 병원이 더 우수하니까 거기를 뭐 자문이 뭐 여러 형태로 모셔오면서 이게 꼬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게 세월호 사건, 현 사건 이게 위기 관리의 실패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뭡니까 책임 총리 얘기 나오다가 거국 내각 나오는데 네. 만약에 거국 내각 만들어서 총리가 모든 걸 대행한다고 할 때요. 그분이 대통령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헌법상으로?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 미국식으로 부통령이 있어야 돼요. 미국은 CIA도 CIA 국장이 있으면 부국장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각계무샤처럼 있어갖고 잘못되면 바로 하는데 우리는 저 국정원도 보게 되면 그 밑에 1, 2, 3차장이 각기 다른 나눠져 있거든요. 차관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위기 관리를 되게 못하는 건데 이번 사건 계기로 이걸 좀 바로잡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본질은 끊임없이 그 궁금증이 나오고 대통령 글쎄요, 비타민 주사 맞으면서 피로를 풀 수 있죠.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설명을 청와대가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끊임없는 의문 제기와 함께 우리 국민들은 다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혼란이 좀 이제 잦아들고 네. 국민들이 진실을 믿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A라는 설이 나오면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끝나고 또 B 설이 나오면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경호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의문점을 잦아들게 만드는 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주사도요, 정맥 주사를 맞았느니, 피하 주사를 맞았느니,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망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건강 관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 이게 예전 같으면 비밀로 보안이 유지가 됐던 것들인데 대통령의 신뢰를 잃으면서 누구나 다 대통령 관련된 의료 기록 공개하기를 글쎄요, 주저한다고 할까, 좀 꺼려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손 선생님 말씀 조금 보태면 저는 세월호 7시간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와는 정말 비교가 될 수 없는 네. 실체가 밝혀질 경우에 엄청난 국민적인 그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 굉장한 민감한 그야말로 최순실 게이트의 뇌관격이다라고까지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청와대의 대응이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김기춘 실장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가 또 최근에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인가요? 그 사람 얘기는 관저에 계셨다. 사태가 정리된 걸 알고 있다가 나중에 급변했다는 걸 파악하게 됐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관저라고 하는 것도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사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시에 마땅히 정위치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또 상황이 급변했는데도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 이게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의혹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검찰 수사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경우 저는 그동안의 대통령의 해명과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 그 당할 후폭풍이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고 그런 점에서 아까 손 선생님 말씀처럼 미리 좀 대통령이 정확하게 또 솔직한 해명이 이 대목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이제 뭐 문제를 계속 만드는 것은 청와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호 대변인. 네. 이때요. 4월 16일, 2년 전 4월 16일에 대통령이 뭘 했는지 좀 밝힙시다라고 내부에서 참모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서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 뭐 설득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까지 최순실 이 사건 연루된 사건 여러 가지 쭉 보면은 그런 말씀을 아직도 못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청와대가 확인을 못 해준다면 뭔가 정말 숨기고 있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조상 보면 만약에 대통령이 밖에 나갔다 이런 건 낭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작은 거짓말을 감추려다 이렇게 점점 일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이라도 얘기해서 해소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계속 위기관리가 저는 문제란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천안함 사건 터지던 날이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4월 16일 글쎄 무슨 날이죠? 바로 영부인 생일이었습니다. 영부인. MB 부인. 아, MB 부인. 네, 김윤옥 네, 여사. 여사. 그래서 그 잔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소식을 듣고 하는 건데 그때 제가 그걸 쭉 추적을 분단위로 따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MB 대통령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 벙커로 가고 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네. 빈 공간이 없고 제가 답답했던 거는 그때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라서 제대로 지시가 안 내려가고 서포트는 버틴 게 문제거든요. 근데 네. 지금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대통령은 자꾸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인데 미국에서도 9.11 벌어졌을 때 부시하고 그때 부통령하고 역할이 딱 바뀌어서 참모들이 당신은 여기에 있고 당신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위치를 해줍니다. 네. 근데 우리 집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은 것 같고 참모들이 또 안 움직이거든요. 이건 네. 엄청난 안보의 위기의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또 이제 고쳐야 되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저는. 이국장님 말씀 주신 건 아마 저 MB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네. 김정일이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북한이 핵 실험을 했던 12월 19일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가 트리플 데이였는데 네. 이런저런 내부 행사를 하려다가 그 사건으로 모든 걸 취소하고 벙커로 가서 이제 지휘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거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 가수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침묵하는 바람에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가수는 비욘세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저 가수가 역시 대통령과 관련된 농담과 뒷이야기에 관련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유명한 미국의 팝 가수 비욘세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그 춤을 추는 모습인데요. 이 비욘세가 맞아서 더 유명해진 그런 그 주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배곡 주사고요. 그 주요 성분은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데 간질환 치료에도 쓰입니다만 사실 피부 미백에도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데도 효과가 있다. 라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좌우가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람 네, 네, 이라고 보기에도 사람이죠. 비욘세죠. 예,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일단 이게 배곡 조사의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외부의 대리 처방을 통해서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그 주사가 이제 배곡 주사이고 또 이른바 비욘세 주사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피부 미백에 좋다고 해서 뭐 임상 시험 결과가 아직 없는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결국 대통령이 이런 거 받고 있었나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자, 대통령직이라는 우리 헌법 그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아주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해명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네. 저 맞으셨거든요. 그분이 네. 이마에 주름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름 많아서 그 보톡스인 거 맞으셨고, 그 다음에 왜 눈꼬리가 이렇게 처져서 안검 하순가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지금 너무 지금 뭐 호사하다고 생각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할 수 있는 거다. 또 여성이니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은데 네. 저걸 보지 마시고 한국 정부가 한국의 최고사령관이 위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꼬리를 무는 소문에 관한 것 가슴 아픈 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